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의 석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은 CS294의 렉처 8인 옵티멀 컨트롤 앤 플래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의 진행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크게 4가지 순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먼저 모델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 해당 알고리즘을 풀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모델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델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란 흔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으로 인바이러먼트의 모델인 리워드와 스테이트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해당 알고리즘은 모델을 알고 있으므로 인바이러먼트와의 상호작용 없이 모델을 이용해 문제를 푸는 오픈 루프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픈 루프 케이스란 앞에 보이시는 그림에 해당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로봇을 에이전트, 지구를 인바이러먼트라고 할 때 에이전트가 이미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인바이러먼트가 에이전트에게 초기 스테이트인 S1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에이전트는 이를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A1부터 AT까지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바이러먼트와의 상호작용 없이 모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푸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중 첫 번째인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이란 렉처 7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심플리스트 메소드인 게스 앤 책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가 있습니다. 해당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샘플링을 통해서 컨티뉴어스 인풋에 대한 맥스 값을 추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전 렉처 7에서 디스크리트한 액션에 적용했던 큐러닝을 컨티뉴어스한 액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솔루션 중 하나로 제시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해당 알고리즘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장점은 간단하고 병렬화가 가능하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로우 디멘전에서만 잘 작동하며 오픈 루프 플래닝에서만 작동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해당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특정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컨티뉴어스한 액션 중에서 라지 n개의 액션을 샘플링합니다. 그 후 모든 액션에 대해서 손실함수와 같은 j라는 함수의 모든 액션을 다 적용을 한 후 그 후 거기서 맥스 값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샘플링을 통해서 컨티뉴시 인풋에 대한 맥스 값을 추정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크로스 엔트로피 메소드인데요. 흔히 CEM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던 게스 앤 책의 변형된 형태로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CEM의 아이디어는 특정 디스트리뷰션이 아닌 디스트리뷰션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얻은 프라미싱 리전에서 샘플을 추출해 보다 정확한 맥스 값을 추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었던 게스 앤 책에서는 특정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샘플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CEM에서는 처음에는 특정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진행을 하지만 이후에 디스트리뷰션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보다 맥스 값이 더 있을 확률이 높은 리전에서 샘플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디스트리뷰션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크게 4가지 스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텝에서는 PA라는 어떤 특정 디스트리뷰션에서 A1부터 AN까지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그 이후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인 J에 대해서 JA1부터 JAN까지 모든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 후 이 JA1부터 JAN까지 총 n개의 어떤 밸류를 기준으로 그중 상위 m개에 해당하는 AI를 추출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엘리트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엘리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어떤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을 기반으로 샘플링한 A1부터 AN 중 오브젝티브 펑션이 가장 큰 A1부터 AN 중에서 상위 m개를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상위 m개의 엘리트를 가지고서 원래 기존의 샘플링에 사용했던 PA를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A를 상위 m개에 대해서 다시 리핏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맥스 값이 더 많을 수 있는 프라미싱 리전을 구축을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스텝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반복을 진행함에 따라서 조금 더 맥스 값이 더 많이 추출될 수 있는 프라미싱 리전을 가진 디스트리뷰션으로 어댑테이션하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즉, 밸류가 높은 상위 m개 A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은 어댑테이션하는 과정을 통해 프라미싱 리전을 구축한 후 해당 리전에서 샘플링을 진행해 컨티뉴어스 인풋에 대한 보다 정확한 맥스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앞서 제시했던 심플 메소드인 get앤check보다 조금 더 맥스 값을 더 잘 추정할 수 있는 스토캐스틱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입니다. 다음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란 일반적으로 알파고에서 사용돼서 조금 유명한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주로 MCTS라고 줄여서 말하며 MCTS는 디스크리트 액션 케이스에서 적절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풀트리 서치에 근사한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풀트리 서치가 원래 정확한 트리 서치 개념인데 이러한 트리 서치에 조금 근사하게 효율적으로 트리 서치를 하자라고 해서 생긴 게 MCTS입니다. 직관적으로 방문 횟수가 적으며 베스트 리워드를 가진 노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트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기존의 풀트리 서치가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풀트리 서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서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측에 있는 MCTS는 적절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한 결과 근사값을 가진 트리 서치인데요. MCTS는 크게 4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집니다. 셀렉션, 익스펜전, 시뮬레이션,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셀렉션은 어떠한 스테이트가 있을 때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익스펜전은 이러한 셀렉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가본 후 가장 갈 확률이 높으며 즉 방문 횟수가 적으며 베스트 리워드를 가진 노드로 트리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 확장된 트리에 대해서 세 번째 스텝인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션이란 확장된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마지막 스테이트까지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약간 조금 가볍고 쉬운 폴리시를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리워드를 얻으면 그 리워드를 기준으로 마지막 스텝인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해당 스테이트들에 대한 리워드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리즘을 살펴보자면 해당 알고리즘엔 두 가지 폴리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리 폴리시이고 두 번째는 디폴트 폴리시인데요. 트리 폴리시는 앞에서 보셨던 셀렉션과 익스펜전에 사용되는 폴리시입니다. 트리 폴리시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가능한 액션을 취하고 베스트 밸류를 가진 차일드 노드로 경로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여러 가지 트리 폴리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주 쓰이는 트리 폴리시가 앞에 보이시는 UCT 트리 폴리시입니다. UCT 트리 폴리시는 어떠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한 뒤 모든 액션을 취했다면 그 중에서 앞에 보이시는 스코어 값이 가장 높은 액션을 선택해서 차일드 노드로 경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스코어는 앞에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해드렸던 방문의 수가 적으며 베스트 리워드를 가진 노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의 수가 적으면서 베스트 리워드를 가질수록 스코어 값이 높고 해당 스코어 값이 높을수록 차일드 노드로 선택돼서 경로를 확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폴리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는 폴리시입니다. 디폴트 폴리시는 확장된 노드를 기준으로 터미널 스테이트에 도달할 때까지 무작위 진행하는 데 사용되는 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가벼운 폴리시로서 확장된 스테이트에 대해서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도달해 리워드를 얻고 그 리워드를 통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함으로써 여러 스테이트 경로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들의 리워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폴리시입니다. MCTS의 이그젬플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1이 주어졌을 때 스텝 1에서는 A1은 제로에 대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A1은 제로에 대한 액션을 취하게 되면 S2라는 스테이트로 노드를 확장하게 됩니다. 해당 노드를 확장하게 되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표현된 것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스텝 2에서는 A1은 제로를 시행했으니 다음으로 A1은 1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A1은 1을 시행을 해서 S2로 경로를 확장한 후 해당 스테이트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한 후 리워드를 얻게 됩니다. 스텝 3에서는 A1은 1로 확장했던 S2에 대해서 A2는 0이라는 액션을 취해서 S3로 노드를 확장합니다. 앞에서와 동일하게 확장된 S3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해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리워드를 받아서 Q와 N을 업데이트합니다. Q와 N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Q는 어떠한 밸류 값을 의미하고 즉 리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N은 해당 스테이트에 방문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 Q와 N은 중요한 값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셀렉션을 하고 익스펜전을 하는 과정에서 트리 폴리시라는 폴리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트리 폴리시에서 스코어 값을 계산할 때 스코어를 방문 횟수가 적으며 베스트 리워드를 가진 노드에 대해서 스코어를 높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 Q와 N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텝 3까지 진행을 한 후 스텝 4를 보면 A1은 0으로 확장했던 S2에 대해서 다시 A2는 0에 대해서 S3를 확장을 한 후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Q와 N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얻은 Q와 N 값을 기준으로 다시 위쪽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며 S2의 Q와 N 값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스텝 5와 스텝 6까지 계속 진행을 하며 풀트리 서치가 아닌 부분 트리인 MCTS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인 MCTS까지 살펴봤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에 설명하기 앞서 슈팅 메소드와 콜로케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팅 메소드는 액션만을 기반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전 단계의 액션이 엔드 오브 트래젝토리에 영향을 주므로 앞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전 단계의 액션이 엔드 오브 트래젝토리에 영향을 줘서 엔드 오브 트래젝토리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슈팅 메소드는 unconstraint optimization에 대해서 사용을 하므로 앞에 보이시는 식처럼 constraint 항이 없는 식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콜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콜로케이션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슈팅 메소드와 달리 액션과 스테이트 모두를 이용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스테이트가 액션에 영향을 줌으로써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슈팅 메소드와 다르게 엔드 오브 트래젝토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콜로케이션은 슈팅 메소드와 다르게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에 사용되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컨스트레인트 항이 있을 때 어떠한 식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의 한 방법인 리니어 쿼드래틱 레귤레이터 LQR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은 앞서 렉처 7에서 말씀드렸던 컨티뉴어스한 액션에 대해서 Q 러닝을 적용하는 방법 중 두 번째 방법인 쉬운 Q 펑션인 쿼드래틱 폼을 Q 펑션으로 지정을 한 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LQR은 리니어 다이나믹스와 쿼드래틱 코스트 케이스의 옵티멀 트래젝토리와 컨트롤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슈팅 메소드로 unconstraint optimization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unconstraint 식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식에서 리니어 다이나믹스는 앞에 보이시는 fxt, ut로 나와 있는 1차식이고요. 쿼드래틱 코스트는 cxt, ut로 나와 있는 쿼드래틱 폼에 해당하는 2차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나오는 xt와 ut는 각각 st와 at로 생각하시면 더 보시는데 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식을 리니어 다이나믹과 쿼드래틱 코스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스텝으로 마지막 액션인 U 라지 t는 마지막 코스트에만 영향을 주므로 U 라지 t를 찾기 쉽지만 이때 X 라지 t를 모르므로 U 라지 t를 X 라지 t로 표현함으로써 쿼드래틱 폼인 코스트 텀을 XT로 모두 다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쿼드래틱 폼인 코스트 텀을 QXT, UT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자면 저희는 해당 값의 맥스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미니멈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해당 값에서 UT로 미분을 한 후 해당 값을 0으로 만드는 UT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QXT, UT를 U 라지 t로 미분을 합니다. 그러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식처럼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식은 앞에서 QXT, UT에
우측에 있는 라지 CT와 스몰 CT 행렬을 직접 넣은 후 계산을 하고 원소를 풀어서 행렬식을 풀어서 표현을 한 후 U 라지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쉽게 앞의 식처럼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식에서 나왔던 QXT, UT에 대한 UT의 미분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UT를 찾으면 앞에 보이시는 세 번째 식처럼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에서 저희가 모르는 미주수인 XT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수로 취급해서 라지 KT와 스몰 KT로 명명을 하고 보면 U 라지 T는 라지 K 라지 T 곱하기 X 라지 T 플러스 스몰 K 라지 T로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UT는 XT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UT를 X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후 스텝 2에서는 UT를 XT에 대한 함수로 대체를 해서 QXT, UT를 XT로만 표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에 있는 QXT, UT에 UT는 라지 KT, 라지 T, XT 플러스 스몰 KT, 라지 T를 대입을 해서 이에 해당하는 VXT 값을 뽑아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식에 UT에 해당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두 번째 식인 VXT가 나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VXT라고 명명한 이유는 지금부터는 UT가 식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T에만 관련된 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밸류 펑션인 VXT로 명명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VXT를 구축한 후 마지막으로 VXT에 대해서 행렬식을 다시 1차식으로 편 후 이 중에서 XT와 XT에 관련된 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인 라지 VT와 스몰 VT로 대체를 해서 결국에는 VXT가 다시 XT에 대한 쿼드래틱 폼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거와 지금 했던 것을 살펴보자면 스텝 1에서는 UT로 QXT, UT를 미분한 후 해당 미분값이 0이 되는 값으로 UT를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UT가 바로 XT에 대한 1차식이고요. 앞에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1차식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UT를 XT로 표현한 값을 QXT, UT에 대입해서 결국 QXT, UT를 XT에 관한 함수인 VXT로 변경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해당 VXT를 다시 한번 상수항을 다시 한번 라지 VT와 스몰 VT로 치환을 하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VXT가 기존의 QXT, UT처럼 쿼드래틱 폼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스텝은 UT-1을 XT-1에 대해서 푸는 것입니다. UT-1이 XT에 영향을 주므로 결국 VXT는 UT-1과 XT-1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3에서는 VXT를 UT-1과 XT-1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전 과정처럼 QXT-1과 UT-1도 UT-1과 XT-1의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스텝 3에서는 총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VXT를 UT-1과 XT-1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쿼드래틱 폼으로 표현했던 VXT를 UT-1과 XT-1의 식으로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XT가
xt-1가 ut-1의 함수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xt는 xt-1가 ut-1의 다이나믹이므로 앞에서 다이나믹을 정의했던 것처럼 파란색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vxt에 해당 식을 대입을 하면 두 번째 식처럼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vxt를 ut-1과 xt-1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인 qxt-1가 ut-1을 ut-1과 xt-1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qxt-1의 ut-1은 결국 ut-1과 xt-1에 대한 함수와 두 번째 텀인 vxt로 이루어진 코스트 펑션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앞에서 표현했던 vxt를 ut-1과 xt-1로 표현한 식을 그대로 대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qxt-1과 ut-1은 쿼드래틱 폼의 합이 됩니다. 지금 두 쿼드래틱 폼을 보시면 앞에 보이시는 xt-1, ut-1의 행렬 트랜스포즈와 xt-1, ut-1 행렬 그리고 뒷단에 있는 xt-1, ut-1의 트랜스포즈 행렬까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쿼드래틱 폼을 더하게 되면 두 번째 식처럼 ct-1과 ft-1의 트랜스포즈 vt, ft-1을 합친 qt-1에 대해서 취한을 함으로써 쿼드래틱 폼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뒷단에서도 세 개의 1차식 텀을 합쳐서 qt-1을 생성함으로써 1차 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qxt-1, ut-1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시 쿼드래틱 폼으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스텝 1, 2, 3를 거쳐서 확인한 것은 바로 qxt, ut도 다시 쿼드래틱 폼으로 생성이 되며 그 쿼드래틱 폼을 이용해서 생성한 qxt-1, ut-1도 다시 또 동일한 쿼드래틱 폼으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커시브한 표현들을 이용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AQR의 알고리즘인데요. AQR의 알고리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결국 t는 라지 t부터 1까지 리컬전하게 백워드 리컬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qxt, ut를 계산을 하고 이곳에 ut를 스텝 1에서 구했던 xt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 앞에서 스텝 2와 스텝 3에서 진행했던 과정을 통해서 vxt를 다시 또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vxt를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인 t-1에서 다시 qxt-, ut-1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또 vxt-1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형태인 백워드 리컬전을 계산을 하다 보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밸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리니어 다이나믹과 쿼드래틱 폼 코스트 펑션을 가진 특정 식에 대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니어한 다이나믹을 가진 리니어 케이스에 해당을 하는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인 AQR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non-linear 케이스인 이터레이티브 AQ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n-linear 케이스는 앞서 말했던 리니어 다이나믹과 쿼드래틱 코스트를 가진 것과 다르게 non-linear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앞서 언급했던 AQR의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터레이티브 AQR은
넌 리니얼 시스템을 테일러 익스펜전을 통해 AQR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넌 리니얼한 시스템을 가진 어떤 쿼드래틱 코스트와 다이나믹이 존재한다면 그 다이나믹과 코스트를 앞에서 말했던 테일러 익스펜전을 통해서 리니어 다이나믹과 쿼드래틱 코스트로 근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다이나믹과 쿼드래틱 코스트를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AQR을 반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넌 리니얼 시스템을 옵티마이제이션 하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이 테일러 익스펜전을 통해서 리니어 다이나믹과 쿼드래틱 코스트로 어프록시메이션한 다이나믹과 코스트 펑션입니다. 이렇게 리니어 다이나믹은 1차 테일러 익스펜전을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하고 코스트는 2차 테일러 익스펜전을 통해서 쿼드래틱 코스트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근사된 리니어 다이나믹과 쿼드래틱 코스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리니어 다이나믹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xt-xt ut-ut 에 대한 리니어 다이나믹이라고 명명을 할 수 있습니다. 치환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환한 리니어 다이나믹을 f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쿼드래틱 코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테일러 2차 익스펜션을 적용해서 어프록시메이션 된 쿼드래틱 코스트는 치환을 통해서 다시 기존의 쿼드래틱 코스트 텀으로 치환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환된 코스트 펑션을 C바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F바와 리니어 다이나믹인 F바와 쿼드래틱 코스트인 C바를 가진 AQR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해당 다이나믹과 코스트가 xt-xt 햇과 ut-ut 햇에 대한 다이나믹과 코스트이므로 이때 스테이트와 액션 또한 xt-xt 햇인 에타 xt와 ut-ut 햇인 에타 ut로 액션과 스테이트를 각각 명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non-linear 케이스인 AQR은 다이나믹인 F바와 코스트 C바 그리고 스테이트 에타 xt 마지막으로 액션 에타 ut를 가진 AQR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다이나믹 코스트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에 대해서 AQR을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터레이티브 AQR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터레이티브 AQR도 어떠한 시기 옵티마이제이션이 컨버전스 할 때까지 해당 이터레이티브하게 AQR을 진행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터레이티브 AQR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이터레이티브 AQR이 작동하는 원리는 바로 뉴턴의 메소드 때문입니다. 뉴턴스 메소드란 fx는 0의 해를 찾는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으로 xn 플러스 1은 xn 마이너스 f'xn분의 fxn을 반복하면 xn 플러스 1이 f알파는 0인 알파로 수렴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말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이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싶은 어떤 fx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의 목적은 fx는 0인 해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해를 자세히 몰라서 저희는 반복을 통해서 f알파는 0인 알파로 저희가 원하는 xn 플러스 1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림에서 보시면 fx1이 있고 x2를 결국에는 x1-f'(x1분의 fx1으로 다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식을 자세히 조금 살펴보자면 결국 f'xn은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분의 fxn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xn 마이너스 f 프라임 xn분의 fxn은 xn 마이너스 xn 플러스 1 xn 마이너스 xn 플러스 1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fxn에서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이 0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저희가 다음 xn으로 변경을 할 지점이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두 번째에서도 x2에서 다시 접선을 긋고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인 x3로 다시 xn 플러스 1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x3를 얻고 그러한 식으로 쭉쭉쭉 반복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가 원래 원하고자 했던 파란색 그래프인 fx는 0이 되는 해인 x5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뉴턴의 메소드이고 이 뉴턴의 메소드가 바로 이터레이티브 AQR의 작동 원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턴의 메소드는 사실 세컨드 오더 다이나믹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세컨드 오더 다이나믹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한 것이 바로 DDP라고 불리는 디퍼런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터레이티브 AQR은 뉴턴 메소드의 어프록시메이션인데 뉴턴의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컨드 오더 다이나믹스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사용한 이터레이티브 AQR을 저희는 DDP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앞에서 적용했던 1차 테일러 익스펜션을 이용한 리니어 다이나믹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니라 리니어 다이나믹 또한 2차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진행을 하고 해당 다이나믹과 어프록시메이션된 쿼드래틱 코스트를 가지고서 이터레이티브 AQR을 진행한 것을 DDP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턴 메소드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뉴턴의 메소드는 액츄얼 펑션이 쿼드래틱 폼이 아닐 때 로컬 쿼드래틱 어프록시 문제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이전 렉처 7에서도 언급되었던 단점 중 하나인 이렇게 Q 펑션 자체를 쿼드래틱 폼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기 편한 형태로 지정을 한 후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한다면 옵티마이제이션 자체는 쉽지만 해당 코스트인 Q 펑션 자체가 리프레젠테이션 파워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뉴턴의 메소드에서도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저희가 원래 원하는 Q 펑션이 바로 파란색 함수라고 보면 해당 함수는 쿼드래틱 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Q 펑션에 대해서 뉴턴 메소드를 적용하면 빨간색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얻게 되고 바로 이것이 로컬 쿼드래틱 어프록시메이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워드 패스에서 임프루브먼트가 있을 때까지 서치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해당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DDP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DDP는 결국 테일러 익스펜전 2차 테일러 익스펜전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다이나믹을 어프록시메이션하고 또한 2차 테일러 익스펜전을 통해서 쿼드래틱 코스트를 어프록시메이션 한 후 해당 다이나믹과 코스트에 대해서 이터레이티브 AQR을 진행하는 방법이고 해당 이터레이티브 AQR을 진행을 할 때 포워드 패스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UT는 라지 KT XT-XT 햇 플러스 알파 KT 플러스 UT 햇으로 포워드 패스를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이전 DDP와 달라진 점은 바로 알파 KT에서 알파가 붙은 부분입니다. 해당 알파를 통해서 임프루브먼트가 있을 때까지 서치하는 부분을 추가해서 해당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푸는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렉처에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말했던 모델 베이스트 중 저희는 지금 모델에 대해서 알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다음 렉처에서는 이 모델에 대해서 모른다고 가정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